갑자기 아프고 숨을 못 쉬겠지? 누구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아파트.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젯밤 먹은 라면을 탓하며 사랑하는 손녀의 재롱잔치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 생명이 이렇게 혼자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TV 속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4분의 1명씩 벌어지는 가장 끔찍하고 현실적인 비극의 시작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누르세요. 이 말을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병원과 구급대원의 손에만 맡겨버리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병원이 돈을 벌게 해주는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0분이라는 긴 시간의 영상을 클릭해 주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신 현명한 분들. 저는 30년간 응급실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멈춰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죽음과 사투를 벌여온 심장내과 전문의 이강혁입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딱 3분만 실패한 아들의 가슴 아픈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 손으로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평생의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실패한 아들일 뿐입니다. 바로 제 아버지 말입니다. 무뚝뚝한 시골 교사이셨던 제 아버지는 늘 소나무처럼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분필 가루로 하얗게 변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당장 내려가 보겠다고 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환자들이나 돌봐라. 이 애비는 괜찮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인 저는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려는 아버지의 그 거짓말을 어리석게도 믿어버렸습니다. 그때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리를 믿고 흑밤에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응급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전문이라는 아들은 정작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심장마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지옥 같은 몇 분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거대한 사업입니다. 병원은 당신이 살아서 병원 문턱을 넘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10분, 20분 동안 당신의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괴사하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야 수천만 원짜리 스텐트 시술을 하고 평생 먹어야 할 약을 처방하며 당신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모든 의료계의 불문율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아버지의 목숨값과 바꾼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119를 누르기 전 당신의 운명을 가를 생명의 버튼의 정체를 말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투자할 이 70분은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병원 없이 살게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하지 않게 할 가장 위대한 인생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총 4부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보내는 5가지 비밀 신호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법을, 2부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행동 3가지를, 3부에서는 이 영상의 핵심인 당신의 생명을 구할 7가지 황금 응급법을, 4부에서는 당신의 삶에서 심장마비라는 비극 자체를 지워버릴 생명의 요새 구축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은 절대 말없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폭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아주 조용히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 병원은 시시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 신호를 제 모든 경험을 걸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코끼리가 가슴을 짓밟는 듯한 흉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단순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혹은 어깨 결림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합니다. 제 환자였던 72세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서울 지리를 송금 보듯 꿰고 계셨던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건하셨던 분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하셨답니다. 며칠 전 자녀분이 선물해드린 푹신한 라텍스 베개를 처음 써보셨던 터라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베개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저녁에는 사모님이 차려주신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며 아무래도 내가 과식을 했나 보구먼 하시며 웃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을 사 드시고 뻐근한 가슴과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모님이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소화불량은 주로 명치 끝, 즉 윗배 쪽이 쓰리거나 타는 듯한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식사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가슴 정중앙 혹은 약간 왼쪽을 아주 넓게, 마치 무거운 돌덩이나 코끼리 발이 짓누르는 것처럼 기분 나쁘고 묵직하게 조여오는 통증입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쉬고 있을 때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짓누르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절대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살려달라 고 보내는 마지막 비상경보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악마의 촉수처럼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입니다. 통증은 순진하게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혹은 악마의 촉수처럼 왼쪽 팔 안쪽을 타고 새끼손가락까지 찌릿하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목을 조르거나 왼쪽 턱이 빠질 것처럼 아프거나 심지어는 양쪽 어깨뼈 사이 등 뒤가 담에 걸린 것처럼 뻐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생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파셨던 68세 박선자 어머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낙이라며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왼쪽 턱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씹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이까지 말썽이구나 생각하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치과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충치나 잇몸병인 줄 아셨던 겁니다. 치과 예약 전날 밤 어머님은 턱의 통증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셨고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아드님이 즉시 119를 불러 저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 3개 중 2개가 거의 막혀버린 매우 위중한 상태의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신경계는 복잡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과 턱이나 어깨, 팔의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척수라는 같은 분기점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통증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착각하고 엉뚱한 곳에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턱이나 어깨, 팔이 아프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처절한 절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영혼이 탈곡기처럼 뼛속까지 빨려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무시하기 쉽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호일 것입니다. 특히 대한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나 고령의 당뇨병 환자의 약 40%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전형적인 흉통 없이 이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증상만으로 심장마비가 찾아옵니다.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하며 억척같이 자식들을 키워오신 65세 이미숙 어머님.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끙끙 앓으며 바카스 한 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결국 거실에서 연속극을 보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로 늦게 귀가한 아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기능은 이미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장 근육의 3분의 1이 이미 괴사하여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기름때와 찌꺼기로 좁아질 대로 좁아진 혈관으로 어떻게든 피를 보내기 위해 당신의 심장이 평소에 몇 배나 되는 힘을 쥐어짜내면서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생활했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린 듯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마지막 남은 연료까지 태우며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한여름의 등 뒤로 빙하가 흐르는 듯한 불길한 식은땀 및 호흡 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무거운 짐을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공기를 들이마셔도 폐까지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20도로 틀어놓은 시원한 실내에서도 등줄기에는 폭포수 같은 식은땀이 흐릅니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아주 기분 나쁜 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생명을 관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여 온몸의 혈관을 쥐어짜고 땀을 배출해 체온을 떨어뜨리며 어떻게든 뇌와 심장으로 피를 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제 환자 중 한 분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몸의 본능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계약을 미룬 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계약하러 가셨으면 아마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보셨을 겁니다. 이유 없는 숨가쁨과 식은땀은 당신의 몸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적과 벌이는 처절한 사투의 증거입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위대한 기만자라 불리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이 증상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심장 아래쪽 벽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위, 식도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을 관장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서로 얽혀 있어 심장 아래쪽에 문제가 생기면 뇌가 마치 급체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보다, 오늘 저녁을 급하게 먹었나 봐 하시며 소화제를 찾고 손을 따고 등을 두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심장 근육 세포는 1초에 수백만 개씩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화불량은 배를 따뜻하게 하거나 트림을 하고 나면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로 인한 메스꺼움은 뭘 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가슴의 답답함과 식은땀,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슴의 답답함과 함께 오는 메스꺼움은 100% 심장의 구조 신호입니다. 절대 소화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소화제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할 생명의 버튼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최악의 행동 3가지.
이 신호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저승사자를 내 집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째, 기만적인 위안, 죽음의 물 한 잔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식은땀이 흐를 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로 향해 시원한 물을 찾거나 몸을 진정시키겠다며 따뜻한 물 혹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우황청심환을 찾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심장마비 상태에서는 온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도 부족해지죠. 이때 음식을 삼키는 행위를 관장하는 뇌의 연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즉, 평소처럼 물을 꿀꺽 삼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해 죽어가는 폐에 물이 차오르는 그야말로 익사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설사 운 좋게 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았다 해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긴급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위에 물이나 음식물이 있으면 전신 마취가 불가능합니다. 마취 중 위에 있던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취과 의사는 절대 수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위가 비워질 때까지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사이 당신의 심장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이 죽어갑니다. 정신 차리려고 마신 그 물 한 잔 때문에 당신은 수술대 한번 못 올라보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의 사이렌송, 죽음을 부르는 기침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 혈액순환이 유지되어 살 수 있다는 이른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바다의 선원을 홀려 죽음으로 이끄는 사이렌의 노래와 같은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뜬소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들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으시길래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대로 계속 기침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 선한 행동이 아버지의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지, 심정지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를 말입니다. 불필요하고 과격한 기침은 흉곽 내의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안 그래도 피를 보내지 못해 힘겨워하는 심장을 문자 그대로 쥐어짜는 행위입니다. 또한 소중한 산소를 엄청나게 고갈시켜 뇌와 심장 세포의 죽음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가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관 뚜껑의 마지막 못을 박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잘못된 효심, 가족을 죽이는 혈압약입니다. 집안 어른 중 한 분이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혀 밑에 녹여 먹는 약을 처방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심장마비 비상약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면 효심에 불타 그 약을 입에 넣어주곤 합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있는 끔찍한 살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혀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혈압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만약 심근경색의 특정 유형 즉 하벽경색 등으로 인해 이미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곧바로 회복 불가능한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혈압약을 먹이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걸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입에 넣어야 할 유일한 약은 아스피린뿐입니다. 생명의 버튼 7가지 황금 응급법. 이제 죽음으로 향하는 모든 함정을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생명으로 이끌 제가 평생의 경험과 아버지에 대한 회한을 담아 완성한 생명의 버튼을 누를 시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당신의 뇌와 심장, 온몸의 세포에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강제로 끌어올릴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하나, 사령부 확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적의 기습 공격을 받은 나라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하며 전쟁터 즉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즉시 안전한 의자에 앉아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해야 합니다. 걷거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평소보다 20%에서 30%나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 산소 한 방울이 아쉬운 이 순간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눕지 마십시오. 눕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 즉 폐에 물이 차서 즉사할 수 있는 항복 행위입니다. 편안히 기대앉아 다음 작전을 준비하십시오. 둘, 은밀한 폭탄 해체. 아스피린 100mg 한 알을 무조건 씹어서 드십시오. 당신의 혈관을 막아버린 피떡 즉 혈전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막아버린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폭탄을 해체할 유일한 해체 요원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삼키면 위에서 위산과 싸우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씹어서 혀 밑으로 녹이면 혀 아래 풍부한 모세혈관을 통해 5분 안에 혈액으로 직접 침투하여 폭탄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의학 연구 ISIS-E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사망률을 23%나 낮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단돈 몇백 원짜리 이 약 한 알이 수천만 원짜리 시술을 막고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셋. 구원 요청. 이제 지원군을 부를 차례입니다. 119에 전화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패닉에 빠진 민간인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차분하게 119를 누르고 당신의 위치를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심장마비 환자 발생. 서울시 강남구 땡땡 아파트 땡동 땡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구급대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그들이 당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지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붙들고 있을 힘을 아끼십시오. 넷. 성문 개방.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써서 문 앞에 두십시오. 지원군인 구급대원은 당신의 집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본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구급대원이 최신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느라 4분을 허비한 경우였습니다. 4분. 심장마비 상황에서 4분은 한 사람의 뇌가 정상에서 식물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도둑이 아니라 저승사자와 싸우는 중입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보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성문을 활짝 열어 구원군을 맞이하십시오. 5. 생존 진지 구축. 45도로 기대앉아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생존 진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반쯤 남은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눕히면 물이 얇게 퍼져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세우면 마지막 남은 물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45도로 기울이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혈액이 바로 그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입니다.
몸을 45도로 기울여 중력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혈액 한 방울까지 뇌로 보내 뇌세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는 것은 다리에 고여있던 예비 병력 혈액을 심장이라는 본진으로 복귀시키는 중요한 작전입니다. 6. 암호 전문 발송. 가족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만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화 통화는 엄청난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육탄전과 같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어쩌다 그랬어? 라는 가족의 걱정 어린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혈압과 심박수는 요동치고 심장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심장마비, 119 불렀음, 땡땡 병원 딱 이렇게 암호 전문만 보내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들어야 할 것은 당신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서 병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7. 심장 안정화 작전. 4초 들숨, 6초 날숨 심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흥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악셀레이터 역할의 교감신경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몸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의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켜는 최후의 안정화 작전입니다. 코로 4초간 깊이 들이마셔 산소라는 보급품을 받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6초간 길게 내쉬며 심장의 부담이라는 독소를 빼내십시오. 이 호흡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액 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스스로에게 투여하는 최초의 응급약입니다. 이 리듬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생명을 붙들어줄 유일한 박동이 될 것입니다. 평생 써먹는 영원짜리 생명보험 설정법.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평화로울 때 미리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몸을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생명의 요새로 만드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준비는 매달 수십만 원씩 내는 비싼 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원짜리 생명보험입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천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는 그 하루 사이에 비극은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비상관제 시스템, 스마트폰 응급 연락처 설정.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개인 비상관제 시스템이자 구조 신호탄입니다. 설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바탕화면에 초록색 심장 모양 건강 앱에 들어가 오른쪽 위 당신의 얼굴 사진을 누르세요. 그리고 의료 정보를 선택해 응급 연락처에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 번호를 추가하십시오. 삼성 갤럭시 폰을 쓰시는 분은 설정에 들어가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안전 및 긴급이라 검색하세요. 그곳에 응급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정해두면 의식이 흐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만 누르면 당신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119와 당신의 가족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제가 아는 한 등산객은 산에서 홀로 쓰러졌지만 이 기능 덕분에 30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바로 이 전원 버튼 5번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설정이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둘째, 말 없는 진료 기록부,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 저장. 당신이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저희 의사들은 가장 막막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추측에 의존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의료 정보 메뉴에 들어가 당신의 혈액형, 앓고 있는 질환 즉 고혈압, 당뇨 등 복용 중인 약물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관련 약,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 두십시오. 이 정보는 당신의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구조대원이나 의사가 잠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당신이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을 복용 중인데 저희가 그걸 모르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한다면 당신은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고 치료까지의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금 화면이 당신의 목숨값을 하는 말 없는 진료 기록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정 내 야전, 지휘소, 냉장고 문을 활용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사람의 뇌는 하얗게 변합니다. 평소에 잘 알던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심코 열어보는 냉장고 문은 당신의 뇌가 아닌 몸이 기억합니다. 그곳을 당신의 가정 내 야전, 지휘소로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A4 용지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황금 응급법을 아주 큰 글씨로 빨간 매직으로 써서 냉장고 문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지퍼백을 붙여 유통기한이 넉넉한 아스피린 한 통을 넣어 두십시오.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당신은 냉장고 문만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기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생명의 비밀 통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도덕 걱정 때문에 이 준비를 망설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TV나 현금 몇 푼이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도둑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결과 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동안 당신의 심장이 영원히 멈춰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현관문 근처 신발장 안쪽이나 거실의 커다란 가족사진 액자 뒤 혹은 약상자 안에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119에 신고할 때 비밀번호는 거실 액자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덧붙이면 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비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의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요새를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장군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혈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아예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음식이 10년 후 당신의 혈관 지도를 그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구에 매일 뜨거운 돼지 기름과 설탕 덩어리를 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는 끈적한 기름때와 찌꺼기로 꽉 막혀 터져버릴 겁니다. 당신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는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흰 쌀, 흰 밀가루, 달콤한 음료수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은 당신의 혈관 내벽을 사포처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과 과도한 소금은 당신의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식탁을 혈관 청소부들로 채우십시오. 고등어, 연어, 꽁치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의 기름때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천연 세제입니다.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맑게 하는 천연 혈액순환제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색색의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막는 최고의 방청제입니다. 당신의 식탁을 무지개 색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당신의 두 다리가 최고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비싼 돈 주고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심장 강화 운동은 바로 당신의 집 밖에 있습니다. 바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근육입니다.
걷기는 그 심장 근육을 위한 최고의 아령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마다 심장은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꾸준히 걷는 사람의 몸에서는 기존 혈관이 막힐 것을 대비해 주변의 측부 혈관이라는 새로운 우회도로가 자라납니다. 즉, 당신의 몸이 스스로 수술비 수천만 원짜리 바이패스 수술을 공짜로 하는 셈입니다. 하루 30분 TV 보는 시간을 줄여 당신의 두 다리에 투자하십시오. 그 두 다리가 100세까지 당신을 병원 없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셋째, 소리 없는 암살자,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심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당신의 몸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홍수 속에 빠뜨립니다. 이 코르티솔은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온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엔진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살자를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배운 그 방법입니다. 바로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호흡은 당신의 교감신경을 잠재우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액 속 코르티솔 농도를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생존의 기술이 동시에 예방의 기술이 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30년 전 시골집 마루에 쓰러져 계셨던 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차가운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던 제 손이 정작 아버지의 심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그 생존 지식을 피눈물로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아야 했던 것은 땅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그 지혜를 오늘 저는 당신께 제 모든 것을 걸고 물려드립니다. 오늘 이 70분짜리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셨고,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전화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카카오톡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 은퇴한 친구, 홀로 계신 부모님의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혹시 모르니 이거 꼭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이 영상을 보내는 것이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값비싼 영양제나 용돈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귀한 진짜 효도이고 가장 진한 우정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내일 아침 심장마비로 쓰러질지도 모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원격 심폐소생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끔찍하고 허망한 비극을 오늘 당신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막을 수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저처럼 후회와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자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다음 지혜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준비한 건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